자,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금 관리와 관련된 장부 또 관련된 분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3절에 있는 법인카드 관련된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관리하기에 있는 이 그림, 이건 우리 회계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만약에 경리부나 회계팀에서 카드를 발행해가지고 해당되는 사용부서에다가 그거를 나눠준다면은 이러한 관리대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언제 발급되었고, 카드 종류는 무슨 카드고, 카드 번호, 유효기간, 한도금액, 또 결제계좌는 은행의 무슨 계좌번호, 그 다음에 결제일은 며칠이고 어느 부서가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 담당자, 부서장 이름이나 팀장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카드를 잘 인수인계했다라는 사인 여기다 서명 받고,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가 이제 작은 회사는 하나만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겠지만, 큰 회사는 이 팀별로 부서별로 이 법인카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 장의 카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서 카드를 쓰게 되는데, 카드를 쓴다는 건 이제 매입 쪽이죠. 매입. 우선 매입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매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구매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상품 매입 시 카드를 거래했어요. 자, 구매부에서 상품을 사는데 그 결제를 카드로 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에요. 차변의 상품. 근데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이에요. 이때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되느냐면 카드사가 됩니다. 카드사. 만약에 우리 법인카드가 신한카드다 그러면 신한카드사에서 외상매입한 걸로 돼요. 거래처가 신한카드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어요. 상품 외의 것이란 뭐냐? 여기 말하자면 비품 같은 거예요. 비품. 자, 신입사원이 한 명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그래서 책상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총무과에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비품 20만원,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미지급금 20만원. 이때 미지급금의 거래처도 카드사.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이렇게 거래처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재고자산을 사면은 외상매입금이에요. 카드로 비품이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미지급금이에요. 그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매출. 이 매출이라는 것은 카드를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맹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상품을 팔았는데 고객이 카드로 샀다는 거죠. 그게 매출입니다. 자, 상품을 팔고 매출 시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에요. 이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입니다. 네. 돈을 받았는데 왜 외상매출이냐? 고객한테는 받았지만 카드사에서는 아직 돈이 안 들어옵니다. 매출한 날 카드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며칠 지나서 주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카드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비품. 사용하던 냉장고를 중고 가전제품 가게에다가 팔았어요. 사용하던 냉장고를. 그러면 대변의 비품 유형자산이 감소하고, 그것을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카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무튼 별로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비품을 팔았는데 카드로 대금을 와서 결제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면은 미수금. 예, 이때 거래처는 카드사. 왜 그러냐? 여러분 상품일 때 우리가 매출 채권이고 매입 채무가 되는 거죠. 예, 재고자산일 때. 그러니까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일반 채권과 일반 채무, 이걸 서로 구분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카드 거래 시에 개정 과목 유의해서 개정 과목 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나 있죠? 옆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CT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네, 앞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고 뭐 참만나 갈비인가 거기서 카드로 결제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황금오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예, 지금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것은 비용 처리할 때 차변에 무슨 비용 처리하죠? 예,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여기 부가세 다 포함해서 33만 원으로 처리해요. 왜 부가가치세 이거 공제를 못 받느냐? 바로 접대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공제를 받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접대비가 33만 원. 자, 대변은 우리가 법인카드로 CT카드로 결제했지요. 결제했으나 대변에는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된다.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황금오리가 아니라 CT카드라는 거. 이 거래처가 CT카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CT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분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비용 발생과 부채 증가니까 손익거래가 되겠죠. 자, 수행 2번은 전표 입력 수행해라 하는 겁니다. 입력해보죠. 날짜가 어디 있어요? 5월달로 가네요. 5월 2일. 5월 2일 차변의 접대비 거래처는 황금오리인데 혹시 거래처가 등록 안 돼 있으면 여기다 그냥 황금오리라고 써주시고 적요는 거래처 접대 신용카드 사용 1번 금액은 33만 원? 예. 밥을 몇 명이 먹었는데 33만 원치 먹었지? 예. 일단 33만 원 맞네요. 예. 정확하게 금액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33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이에요. 253번이죠 코드가. 거래처가 어디가 된다고요? 예, CT. 예. 여기 거래처를 황금오리로 하면 틀려요. CT카드 미지급금. 그 다음에 적요는 위에 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예. 거래처 접대비 33만 원. 네. 자, 카드 관련 거래 분계할 때 개정 과목 까다로우니까요. 예, 잘 침착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다. 벌써 얼마, 예,
대금이 뭐예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이 왔다는 거죠. 이 회사는 매월 말일에 빠져나가는 모양입니다. 5월 30일 날 시티카드에 33만 원이 찾으신 금액으로 인출이 됐네요. 네, 그러면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다. 그러면 여기 분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써보면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까요? 미지급금. 차변에 미지급금이죠? 예. 거래처는 시티은행 거. 대변은 뭐가 될까요? 예, 보통예금이죠. 대변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되겠다. 네, 양쪽의 금액은 똑같이 33만 원.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아, 저 팔이 엄청 크네 저거. 파리채로 잡아야 되는데. 네. 좀 창문을 열어놓으면 참 벌레가 좀 들어와요. 벌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30일이죠. 자, 5월 30일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99601 시티카드고요. 적요에 해당하는 미지급금 지금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으니까 거기 번호로 한번 골라볼까요? 1번 1번이죠? 예, 1번. 그리고 금액은 33만원. 엔터 치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이것도 엔터 카드대금 보통예금 인출 4번 적용하면 되겠네요. 카드대금 보통예금 인출. 그래서 33만 원. 네, 이렇게 차대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 NCS 평가 문제로 이건 냈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카드로 뭔가 식사를 했다 하면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밑에서 카드 대금이 인출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기억하시고. 그래서 수행 결과는 거기 뒤에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죠.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 보통예금에서 찾았다는 것은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란에 있는 것은 차변에 보통예금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응? 맞죠?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 거래처, 여기를 카드 거래처로 입력해야 돼요. 아까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이거 할 때 거래처가 카드 거래처가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제4절 어음과 관련된 겁니다. 네. 자, 자금관리 끝이 이제 어음인데, 어음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론할 때도 어음 굉장히 복잡했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실제로 전표 입력하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미 이론은 다 배웠습니다. 어음 관련돼서. 자, 그러나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관리하기.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죠. 약속 어음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소금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수령하여 물품대금으로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 배웠단 말이죠. 물품대금으로 약소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움. 이것은 차변에 받으러움. 그 다음에 물품 대금으로 약소금을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했다 하면은 요거는 대변의 지급음. 그래서 부채 배울 때 지급음 배웠고 자산 배울 때 받으러음 배웠었죠. 요건 자산에서, 요건 부채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수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표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압수표라는 것은 뭐냐?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한 수표입니다. 은행이 지급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기압수표는 굉장히 신뢰가 높죠. 그래서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거예요. 받았을 때도 현금, 지급했을 때도 현금. 자, 그런데 당좌수표도 있죠. 당좌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인데,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어야죠. 그리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시켜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수표를 발행하죠. 그러려면 발행하려면 수표용지를 은행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되기 때문에 당좌수표를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아니라 당좌예금. 당좌예금. 근데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현금. 차변의 현금. 자, 당좌수표는 계정 과목이 항상 현금이 아니에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건 현금.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오늘 발행했다. 그건 당좌예금. 대변의 당좌예금. 왜 그런지 아세요?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통장에서 그걸 인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인출은 아니지만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지고 가면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인 거예요. 다르죠? 근데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그건 자기압수표 받은 거랑 똑같아. 그냥 현금. 예, 그거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이거 다 이거 보고 설명을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 이제 금방 실습할 거고 또 앞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자, 어음을 지금 이건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을 보관, 그럼 받으러음 차변. 예. 받으러음 차변. 결제라는 건 만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받으러음. 대변의 받으러음.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대변의 받으러음, 차변에는 부도음과 수표. 배서 양도했어요? 대변의 받으러음. 할인을 했어요? 대변의 받으러움. 이거 우리 다 연습했던 겁니다. 네, 그때는 우리 앞에 이론할 때는 그냥 노트만 했죠. 손으로 써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표 입력해 보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급업. 이것도 우리 부채 배울 때 했다 이거죠. 지급업. 자, 우리가 이제 수령이라는 건 회계 처리는 아닙니다. 수령이라는 건 뭐냐면 어음을 은행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장부에다가 그 어음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차변 대변으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 등록 메뉴에서 할 거예요. 자, 어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대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어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기가 됐어요. 약속한 날. 그러면 그때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하고 대신에 대변에서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이것이 지급어음에 대한 흐름이에요. 받으러움은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지만 지급어음은 비교적 수령 발행 결제. 물론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발행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만기가 언제냐면 오늘까지 만기로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만기 때 손을 쓰면 이미 늦었고 어제 그제 보니까 여기 1,000만 원짜리 어음을 우리가 발행해 주는데 우리 통장 당좌 예금에 지금 500밖에 없어요.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안 돼. 이 회사가 오늘 은행에다 딱 제시하면 우리 회사는 은행에서 부도라고 소문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손을 써야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그런데 한 달 지나면은 5,000만 원짜리가 어디서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믿을 수 있게끔 거래처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죠.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지금 사실 500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500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 후로 이 어음을 좀 연기합시다. 뭐 기분 좋게는 안 해주겠죠. 그러나 이제 믿을만하게 배경을 이해해야죠. 이런 거 다 자료로 보내주고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타입을 해야 되죠. 타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 오늘 만기인 어음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죠. 자, 어음을 발행했을 때 대변의 지급어음인데 찾아왔네? 그러면 차변에 또 지급어음. 이건 구지급어음이에요. 차변에. 대변에. 한 달 후에 주겠다는 또 약속을 해서 어음을 새로 줘야 되겠죠. 대변에도 지급어음. 이거는 오늘 새로 발행하는 만기 날짜를 한 달로 미룬 지급어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발행했던 거 가서 찾아오고 다시 약속한 거 새로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지급어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도 더 높은 급수에서는 나옵니다. 신어음을 제시하고 구어음을 찾아왔다. 그러면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지급어음 거래처도 똑같아. 그런데 뭐만 달라요? 만기 날짜만 달라요. 말하자면 연기시켜주는 거예요. 연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이 순리대로 잘 굴러간다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음 받아서 등록해가지고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지급어음 대변에 했다가 만기되면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흐름으로 지급어음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표.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근데 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지급인으로 해서 은행이 발행한 수표란 말이죠. 자, 자기합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 자기합수표를 가지고 있던 걸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그래서 아까 그랬죠. 자기합수표는 받으면 차변이요. 줬으면 대변의 현금이다. 언제나 현금이다. 당좌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면은 무조건 현금이에요.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이요. 자기합수표도 사실은 은행이 발행한 거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급했을 때 대변의 현금이죠. 당좌수표도 타인이 발행한 수표로 우리가 대금을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인 겁니다. 그런데
당사가 발행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대변의 현금이 아니고 당좌예금이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라. 이거.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나가요. 그게. 그러니까 대변의 당좌예금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좌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예, 뭐로 현금인가? 당좌예금인가? 예,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발행했으면 대변의 당좌예금. 그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우리 회사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이에요. 왜냐? 우리 통장에서 빠진 걸로 정리했는데 이게 안 빠지고 다시 들어왔네? 그건 다시 장부 늘려놔야죠. 그러니까 차변의 당좌예금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줄 때도 당좌예금이고 그것이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와도 당좌예금. 차변에. 줄 때는 대변의 당좌예금, 돌아왔을 때는 차변의 당좌예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신경 써야 돼. 이 어음하고 이 수표에 이 개정 과목이 말이죠. 그 상품을 받았는 상품을 이 받으러움 지급어음은요 무조건 상품 거래예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상품 매출, 외상 매입금. 여기 밑에도 보면 애를 들은 것이 상품, 외상 매입금 다 이런 거죠. 여기가 받으러움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은 오직 재고자산 거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라는 거. 그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막 골탕 먹이려고 좀 약간 이상하게 문제를 내면 많이 틀려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어음 관련 문제 또 이론이 또 있네요. 자, 4번. 어음 관련 장부가 있는데 그런 장부가 뭐가 있다? 받으러움 현화, 지급어음 현화, 어음 직계표 이런 장부가 있어요. 우리 좀 이따 조회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요. 어음이나 수표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난번에 세금계산서 배울 때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세라고 그랬죠. 어음과 수표도 지금은 전자식이 많아요. 분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실무에서 종이 어음과 종이 수표가 있는데 혹시라도 분실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다가 바로 분실 신고라는 거 하는 거 알죠? 우리 개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고액권 5만 원권이 있어가지고 수표를 많이들 안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큰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표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이 막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녀. 이걸 한참 들고 어디를 가야 돼. 그럼 떨리지 않겠어요? 1,000만 원짜리 10장이면 1억인데. 이거 혹시 어떤 놈이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짜리 10장 핸드폰으로 다 찍어놔요.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번호를 쭉 적어놓습니다. 대개 은행에서 1억을 1,000만 원짜리 10장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1년 번호로 쫙 해줘요. 1년 번호로. 네? 그 수표 번호가 1년 번호로. 그러니까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만 딱 적으면 돼. 막 수표가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적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네 핸드폰이 죽여줍니다. 탁탁탁 찍어놓으면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바로 분실신고. 예, 수표 몇 번 분실신고합니다. 그러면 지급정지 딱 되고요. 그 수표 은행에 돌아오면 사고수표로 돈이 안 나가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음수표 같은 거 분실했을 때는요, 은행에 바로 분실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고 신고를 남용하는 기업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무슨 법이나 무슨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또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거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부도 제재 회피를 위한, 그러니까 사실은 분실이 아닌 거야. 분실이 아닌데 부도가 날까봐. 네, 아까 이제 은행 잔고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래처에다 사정을 하니까 아예 안 된대. 당장 내놓으래 아마. 안 들어줄 것 같아. 어음 바꾸자고 그래도 안 된다고. 부도가 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 망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면요. 그동안 다 거래가 됐던 회사에서 외상을 안 주게 돼요. 예. 저 사람 돈이 하나도 없대더라. 소문 나봐요. 그러면 어디 시장에서 외상 좀 주세요 하면 잘 주겠습니까? 저 사람 돈이 하나도 없대는데. 예. 그래서 이 부도는 굉장히 이 기업의 신용 문제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수를 썼어.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분실 신고를 냈네. 자기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그러면 은행에서 순진하게 처음에 받아주는 거예요. 사고 수표. 그 수표가 돌아왔어. 지급정지. 이거 지급 못합니다. 이거 분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어느 거래처에서 받은 건데 거기 가서 따져보세요. 이거 지급 못합니다. 은행에서 지급 안 하니까 부도가 안 나겠죠. 네. 그런데 그걸 남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런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또 어음 채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금 같은 걸 막 요구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회계 처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일자금 명세서라는 장부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경리일보라고 하는 건데, 그날의 거래 내역이 자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전일 잔액, 당일 잔액 해가지고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자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또 어음, 받으러음, 지급어음, 또 여러 가지 차입금, 또 그 외에 금융상품들이 있으면 그 금융상품들의 일일 거래 내역을 쫙 보여주는 명세서가 일일자금 명세서입니다. 근데 보기에 굉장히 좀 어떻게 양식이 좀 보기 힘들어 보여요. 네, 하여튼 조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연습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수행 내용에 이제 있는데, 자, 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수행 내용 1번 전자어음의 수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어음 수령을 잘 봐야 돼. 어음을 거래처에서 받았다는 것은 받으러음이고, 전자어음 수령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음을 우리 회사가 발행하려고 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인지. 그래서 자료 설명을 보니까 데일리룩으로부터, 거래처죠, 매출거래처 데일리룩으로부터 외상 매출금으로 어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6월 10일 날. 네. 자, 외상 매출금이 외상을 한 건데, 원래 외상 매출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아야 정상이죠. 네. 그런데 거래처 데일리룩에서 사정을 한 모양입니다. 오늘 원래 현금 주기로 한 건데 6월 10일 날, 이날 현금 주기로 한 건데 지금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 3일 패션이죠.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너무 심한데 내년 1월 10일 날 주겠다. 6월 10일 날 어음을 주면서 내년 1월 10일이면 무려 6개월이네요. 외상 대금을 6개월이나 미루네. 네. 하여튼 3일 패션은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외상 대금을 6개월 어음으로 받았어요. 이때 회계 처리를 하라. 자, 분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6월 10일 날입니다. 6월 10일 날 원래 오늘 외상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6월 10일 날 외상 대금 대신에 뭘 받았죠? 전자어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받으러음입니다. 얼마짜리 받았나요?
750이요? 아, 350이요? 네, 350. 350만 원.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움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은 이거 왜 받은 거죠?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은 없어져야죠, 이제. 자, 근데 이거 받으러움에도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 예. 이게 지금 무슨 거래처냐면 대일이에요, 대일. 예. 예. 외상매출금도 대일. 350만 원. 이 거래입니다. 자, 이거는 차변의 받으러움이라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도 상품매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러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이거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대변도 매출채권이 감소해요. 네. 자산 감소. 뭐 이럴 때 우리 회사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6월 10일 날 이 외상매출금이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돈으로 안 들고 이것도 만기가 6개월 내년 1월 10일 날 주겠다는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답답하지만 어음이라도 받아놔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면 이런 거라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우리 경영자들이 어음 받는 거 아주 싫어해요. 어음 받는 거 즐겨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약속인데 약속보다 돈 주는 게 더 좋잖아요. 예, 돈 주는 게 그냥 어음 주지 말고 다음 주쯤에 현금으로 줄 수 없나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에 주겠다 이런 것은 어음이라도 받아놔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6개월 후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약속만 해놓으면 엄청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런 유가증권을 받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 한번 해볼까요? 네. 입력을 해볼까요? 입력? 예, 어음에 관한 자금 관리를, 그 다음에, 이런 전표 입력은, 이제 어음 관련된 거는요, 자금 관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어음, 이게 받으러오면, 받으러옴 수불장에 이게 기록이 돼. 자, 자금 관리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예, 마쳐야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입니까? 6월 10일 일반 전표에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6월 10일 3번 차변에 3번이 차변이죠. 받으러움 110번입니다. 거래처는 대일 1록이죠. 적요는 1번 적용가 맞는 것 같아요.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1번 차변에 350만원 엔터. 4번 대변 외상매출금이 없어졌죠.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똑같이 대일 1002번. 네, 5번 적용해요. 외상대금을 받으러움으로 회수. 이 회사는 외상대금을 받으러움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 적요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자, 대변에 350만원. 이렇게 하고 전표를 끝내면은 감점.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이거 하고 나서 아까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뭐 또 해라? 예, 자금 관리도 해라. 자금 관리도. 그래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받으러움에다 클릭하고 자금 관리한 내용이 좀 있으면 이 적용란에 바뀌어요. 적용란에 들어갑니다. 자, 받으러움을 클릭하고 우리가 이제 단축키 알아두세요. 이제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 누를 텐데 매번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 누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F3키를 쓸 거예요. 예, 그래서 받으러움 줄 클릭하고 F3을 딱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옛날에 차량 유지비나 이거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리할 때도 관리 항목 관리할 때도 F3 눌렀죠? 똑같아요. F3. 그럼 밑에 받으러움 관리가 떠요. 지금 어음 상태가 보관에 커서가 와 있죠? 보관이라는 게 뭐냐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엔터 치면 어음 종류로 가요. 그러면 어음 종류가 1번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몇 번이냐? 여기 밑에 보면 6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 그러면 전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커서가 지금 어음 번호로 넘어갔죠. 긴 숫자를 세 자리, 먼저 앞에 세 자리만 넣어보세요. 004. 여기까지는 은행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8자리가 있는데 2019 0610이네. 이건 짐작이 가죠. 2019 0610. 이 8자리는 뭐겠어요? 그렇죠. 날짜입니다. 그 다음은 1, 2, 3, 4, 5, 6, 7, 8, 9를 썼어요. 1년 번호입니다. 이게 9자리가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전자어음 번호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의미 없이 입력하다 보면 막 입력이 안 돼가지고 틀리고 다시 입력.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 자리 은행 코드, 가운데 8자리 날짜다. F3 여기 받으러 줄을 클릭하고 외선대 죽음을 클릭했죠. 받으러 여기 이게 받으러 여기 클릭. 받으러 F3 할인이 아니고 근데 받으러를 왜 대변에 적었지? 오늘 받았으니까 차변에 적어야지. 여기 외상매 출금하고 받으러를 바꿨네. 지금 우리 6월 10일 거 하는 건데, 여기가 외상매 출금이 이거 대변이고 여기가 차변이지. 여기가 차변. 그리고 F3. 네, 위치 여기 지금 받으러움이 차변에 있는 겁니다. 예. 자, 받으러움 번호 넣었으면 어음 번호 넣었으면 엔터 치면 수치에 가요. 수치가 자수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발행인이 저기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와요. 데일리로. 자수, 자기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다. 여기서 자기는 거래처를 말해요. 타수라는 게 있는데 타수는 거래처가 발행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는 거래처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수에서 엔터 치면 커서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넘어왔죠? 발행일. 발행일은 보통 이 전표 입력한 날짜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보면 똑같죠? 우리 어음의 사진을 보면 발행일이 6월 10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두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만기일은 뭘 입력하느냐? 이 어음 사진에 그렇죠. 이거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2020년 1월 10일을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20-0110 이렇게.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왔어요? 지급은행에 왔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돼요. 지급은행을. 그러면 은행 코드 우리 2개 등록했던 거 기억나죠? 어느 은행이냐? 이건 우리하고 거래은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거래처의 거래은행 중에 하나죠. 이거는. 자, 거래처가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겠다고 그랬어요? 국민은행에서 지급하겠다고 그랬죠. 국민은행 확인. 엔터. 그러면 지점으로 커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지점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음에 중구 지점이다. 여기까지. 어음을 받을 때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 쳐야 돼요. 그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전에 입력했던 적요 대신에 우리가 자금 관리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플러스 1점.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플러스 1점을 더 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4점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된다. 자, 어음 관련된 전표 입력 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